시작은 새로운 도시에 막 도착한 여주인공 한소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공항에 있는 그녀에게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모가 소개팅을 주선했다는 말에 소미는 대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엄마와 통화하던 중 소미는 실수로 남자 주인공 강태준과 부딪힙니다.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 쫓기는 IT 기업의 CEO입니다. 부딪힌 후 소미의 휴대폰이 망가져 그녀는 매우 화가 납니다. 그녀는 태준을 쫓아가 외칩니다. 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태준이 멈춰서 돌아보자 소미는 그에게 말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다가가기 시작할 때 기자의 발에 걸려 넘어져 태준에게 안깁니다. 기자들은 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태준은 소미를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차에 앉은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내 폰 부숴놓고 이제 납치까지 하는 거예요? 태준이 말합니다. 누구든 당신에게 연락해서 돌려줄 수 있잖아요. 소미가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엄청 꼬였어요. 내 폰에 모든 게 있었는데 이제 사진 전부 다시 편집해야 해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귀여웠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요. 소미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태준은 그녀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줍니다. 이제 소미는 작동하는 폰이 없어 친구 김민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민지는 그녀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소미는 갑자기 가야 할 곳의 주소를 적어둔 메모를 공항에 두고 온 가방 안에 놔뒀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한편 태준은 소미와 함께 찍힌 사진이 퍼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AI 비서에게 가고 비서는 그에게 뉴스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 소미는 민지와 함께 가방을 찾으러 공항으로 갑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소미는 그를 쫓아가지만 그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민지가 소미에게 태준의 연락처가 있냐고 묻고 소미는 그의 명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번호로 전화하고 태준의 비서가 받습니다. 소미는 자신의 폰과 가방에 대해 묻습니다. 비서는 주소를 알려주면 소지품을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소미의 엄마가 그녀에게 전화합니다. 그녀가 받자 엄마는 왜 폰이 꺼져 있었는지 묻습니다. 소미가 설명합니다. 폰이 고장 났어요. 그 집 주소 다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주소를 알려주고 소미와 민지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태준이 문을 엽니다. 소미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지만 태준임을 깨닫자 무례하게 굴고 태준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민지가 소미에게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합니다. 민지가 자신을 소개하자 태준은 문을 열고 안으로 초대합니다. 민지는 둘이서만 이야기하라고 제안하고 자리를 비웁니다. 소미가 태준에게 말합니다. 제 물건 3가지 찾으러 왔어요. 폰, 가방, 그리고 가방을 주시면 이 집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폰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준은 서랍 가득한 폰들 중에서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넵니다. 하지만 소미는 그렇게 많은 폰을 보고 놀랍니다. 태준은 가방은 아래층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에 관해서는 내가 쓴 비용을 돌려주면 당장 떠나줘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엄청난 액수의 충격을 받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명하면 돈은 받지 않겠어요. 소미는 동의합니다. 태준이 그녀의 가방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가지만 그의 AI 비서는 소미 씨와 헤어지지 마세요. 모두에게 그녀가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하면 큰 손실을 입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가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태준이 묻습니다. 뭘 찾고 있어요? 소미가 대답합니다. 우리 계약서 2번째 사본료. 제가 서명하면 집을 주겠다고 한 거. 태준이 말합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3주 동안 내 여자친구로 지내요. 전자제품 다 챙겨서 떠날게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소미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옆으로 가서 민지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이야기하고 민지는 그를 돕고 싶다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곳을 찾으라고 말해. 그럼 그는 자기 일을 마치고 당신은 집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제안합니다. 소미가 이 아이디어를 태준과 공유하자 그는 묻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죠? 소미가 말합니다. 아마 다른 집도 많을 텐데요. 다른 어디든 머물 수 있잖아요. 태준은 동의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합니다. 소미는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집을 보여주고 엄마는 매우 기뻐합니다. 소미가 아래층을 보여주려고 엘리베이터에 타자 정전이 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춰 그녀를 겁먹게 합니다. 태준의 AI는 소미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소미는 주변의 모든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옷을 입지 않은 남자를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도착해서 그녀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왔어요? 태준은 명백히 격분하여 소미를 꾸짖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내 집 주변을 돌아다닐 수도 떠날 수도 없어요. 소미가 대답합니다.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제발 떠나게 해줘요.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태준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미는 물건을 집어들고 혼잣말합니다. 뒤에서 태준을 치면 내 말을 듣고 가게 해줄 거야.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치려고 다가갈 때 손에 든 물건이 팔찌로 변합니다.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줄 알았는데 본색을 드러냈군요. 그는 그녀를 붙잡고 AI에게 문 잠가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데려갑니다. 소미는 방으로 돌아와 탈출할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필사적으로 민지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 태준이 전화를 받습니다. 소미는 민지라고 생각하고 애원합니다. 민지야, 제발 여기서 꺼내줘. 그가 날 납치했어. 하지만 태준이 대답합니다. 그런 행동할 필요 없어요. 소미는 충격을 받고 이상하다. 민지에게 전화했는데 왜 태준에게 연결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납치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메시지 전송에 실패합니다. 이상하게도 관련 없는 다른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전송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태준의 AI, 다니카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미는 태준에게 자신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태준은 로봇 제작에 사용했던 책을 꺼내 소미의 방으로 갑니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며 그는 말합니다. 이 책 여기 두고 갈게요. 읽어보면 아래층에서 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소미는 깨어나 태준이 준 책을 읽기 시작하며 혼잣말합니다. 오늘 면접 보러 가야 했는데.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준비합니다. 한편 태준은 회의에서 자신의 로봇과 비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미가 준비를 마치자 그녀는 태준의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합니다. 회의를 마친 태준은 소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어디에요?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늦었어요. 제발 집 문 좀 열어줘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요. 소미가 쏘아붙입니다. 당신의 로봇 관련 일은 원하지 않아요. 관심 없다고요. 태준이 묻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 있는데요? 소미가 대답합니다. 면접 보기로 한 제과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태준이 말합니다. 알았어요. 기다려요. 데리러 갈게요. 그가 도착해서 AI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하고 문이 열리자 소미가 나옵니다. 회사 밖에 그녀를 내려주면서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소미가 떠난 후 태준은 AI 다니카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내 비밀 중 하나를 알았으니 나도 그녀의 비밀 하나를 알아야 해.
그는 회사에 몰래 들어가 소미를 면접 볼 여자를 찾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옆방에 앉아 있겠지만 내가 제공하는 질문을 그녀에게 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다니카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면접 중 여자는 소미에게 질문하고 소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합니다. 엿듣던 태주는 소미가 저 웃긴 영상도 만들어 라고 언급하자 미소 짓습니다. 태주는 다니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춤추라고 해봐. 면접관이 소미에게 묻습니다. 춤 좀 춰주시겠어요? 당황한 소미가 대답합니다. 이게 정말 면접의 일부인가요? 여자가 태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춤추라고 하신 거예요? 태준이 말합니다.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소미가 실제로 춤추는 것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협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춤추는 비디오를 만듭니다. 면접 후 태준이 묻습니다. 합격했어요. 소미가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태준은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보아하니 합격했군요. 축하해요. 당신을 어딘가 데려가고 싶어요. 소미는 재빨리 동의하고 그들은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서 소미는 음식을 즐기며 열정적으로 먹습니다. 그녀가 태준에게 묻습니다. 안 드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배 안 고파요. 바로 그때 태준의 친구가 민지와 함께 도착합니다. 소미와 민지는 서로를 보고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태준이 설명합니다. 소미는 제 여자친구예요. 아직 발표할 계획은 없었지만 기자들이 너무 빨리 뉴스를 퍼뜨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지는 소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다려. 차에서 합류할게. 태준은 조수석에 앉아 소미에게 운전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운전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침묵하고 소미는 운전석에 앉습니다. 어찌어찌 차를 출발시킵니다. 운전하다가 민지가 기다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민지도 차에 타지만 곧 차가 사고 날 뻔합니다. 다니카가 차를 멈추고 주차하지만 소미는 내려서 토하기 시작합니다. 태준은 비서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요. 주소 보낼게요. 라고 말합니다. 차 안에 있던 민지가 소미에게 말합니다. 내 계약 남자친구 정말 부자네. 소미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그냥 IT 회사 사장이야. 민지가 말합니다. 내가 면접 보러 간 회사가 바로 그 사람 할아버지 회사야. 소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태준의 비서가 차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소미와 태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소미는 태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떠납니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춤추라고 했을 때 안 추길 잘했지. 태준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진을 찍어 소미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태준은 다니카에게 이 뉴스 삭제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소미는 태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임신 루머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태준에게 따지러 갑니다. 태준이 다가오자 소미가 외칩니다. 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당신 요청에 춤 안 춘 게 다행이네요. 당신 사업에나 집중하고 나를 일부러 취급하지 마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증거 있어요. 말하기 전에 증거 가져와. 소미가 쏘아붙입니다. 증거 필요 없어요. 나에겐 마음이 있지만 당신에겐 없으니까요. 태준은 그녀의 말에 불쾌해합니다. 다음 장면, 민지는 소미에게 뉴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미가 그것을 보자 태준이 전체 뉴스를 삭제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소미가 태준을 오해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 태준은 어린 시절 일기를 보며 형을 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을 비난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증거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태준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증거 필요 없어. 내가 마음 없는 아들을 키웠다는 걸 알아. 소미도 이전에 태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주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니카를 불러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로봇 이름을 별빛이라고 짓습니다. 태주는 로봇에게 말합니다. 강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한편 소미는 태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준이 집에 도착하자 소미는 사과하지만 태준은 나와의 계약은 끝났어요. 3개월 후에 이 집을 떠날 거고 당신에게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자기 방으로 가서 소미의 비디오를 보며 웃습니다. 한편 소미가 방에 있을 때 별빛이 나타납니다. 소미는 비명을 지르고 태준은 그녀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소미가 아래층으로 달려가다가 실수로 태준과 부딪혀 그 위에 넘어지면서 꽃병을 깨뜨립니다. 일어선 후 그녀는 설명합니다. 제 방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별빛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잘 곳을 찾고 있었어요. 태준이 말합니다. 내 방에서 자 샤워해. 곧 갈게. 소미가 태준에게 묻습니다. 이 로봇, 그 로봇 맞아요?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가 떠난 후 소미는 꽃병에 묻은 피를 보고 태준을 걱정합니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방으로 가서 반창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태준은 소미를 밀어내지만 함께 보낸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바로 그때 태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미는 폰으로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태준이 빼앗으려 하면서 장난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져 둘은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 별빛이 들어오고 소미는 재빨리 떠나려 합니다. 별빛이 태준에게 말합니다. 형도 자기 전에 샤워해야죠. 소미는 이 말을 엿듣고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나갑니다. 태준은 침구를 들고 그녀를 따라가고 소미가 여기서 앉아요? 라고 묻자 태준은 내 옆에서 자고 싶어. 라고 놀립니다. 겁먹은 소미는 자기 방으로 달려갑니다. 아침, 태준, 별빛, 소미는 아침 식탁에 있습니다. 소미는 그들을 무시하고 떠나려 하지만 별빛이 말합니다. 형이 데려다 줄 거예요. 와서 아침 식사해요. 마지못해 소미는 합류합니다. 바로 그때 태준의 비서가 전화해서 차를 가지고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준은 그에게 먼저 소미 씨를 사무실에 내려줘 라고 지시합니다. 직장에서 모두 소미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녀가 태준과 스캔들에 휘말린 여자라고 말합니다. 태준을 짝사랑하는 한 여자는 소미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아 질투심에 엄청난 양의 일을 맡깁니다. 한편 태준은 별빛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태준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할아버지가 별빛에게 묻습니다. 태준이 여자친구 있니? 별빛은 부인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태준이랑 소미 사이를 이어줘야 해. 라고 재촉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 동료가 소미에게 아이라이너를 빌리고 소미는 나중에 그것이 윤지호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속상한 그녀는 자기 물건을 되찾아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다음, 소미는 지호를 만나러 준비하지만 여러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사인을 받으려고 시도할 때 넘어져 다치지만 지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이사와의 회의로 향합니다. 협상 중 지호는 내 화보 촬영에 소미 씨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소미는 정 이사가 지호 씨 화보 촬영에 꼭 참석해야 해요. 그가 특별히 당신의 참석을 요청했어요. 라고 알리자 기뻐합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녀는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는데 지호가 예기치 않게 나타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나중에 함께 앉고 지호는 소미의 이름이 적힌 사진에 사인하며 전시회에서 당신을 기억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SNS 아이디를 교환합니다. 장면은 민지로 전환됩니다. 최근 이혼한 태준의 비서성 팀장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가 소미의 짐을 가져오자 자신을 준비합니다. 태준이 예기치 않게 도착해서 소미가 지호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못마땅한 태준이 요구합니다. 그 남자 누구였어요? 소미가 대답합니다. 그냥 지호 씨요. 연예인. 그녀는 지호의 팬입니다.
태준은 동료들을 위해 준비된 소미의 커피를 가져가 배달을 돕고 친근한 태도로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소미는 중얼거립니다. 내 앞에서는 엄청 쿨한 척하네. 그 순간 박 부장이 태준에게 다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며 소미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소미는 지우 씨와 화보 촬영 가야 해서 맡을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태준이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저는 신입이에요. 아직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태준은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하고 박 부장조차도 소미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주장합니다. 태준이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이 말합니다. 남자친구가 얼마나 당신을 챙기는지 봐. 다음 장면, 소미는 민지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를 맡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부엌에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한편 태준은 별빛을 데리고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당신 곁에 머물며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소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뛰쳐나가고 태준도 바짝 뒤따릅니다. 여기서 샌이 2번 나오는데 문맥상 2번째는 스타어라이트 별빛으로 수정, 별빛이 바짝 뒤따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불은 더 거세졌습니다. 둘 다 도울 방법을 생각하지만 민지는 도망쳐 소미를 안에 가둡니다. 태준과 별빛이 현장에 도착하고 별빛이 그녀를 구하러 들어갑니다. 태준은 처음에 불 속에서 형을 잃었던 기억 때문에 얼어붙지만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겠어. 소미를 구할 거야. 안에서 그는 소미를 찾아 안고 나오지만 그녀는 기절합니다.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별빛은 그녀에게 자신의 산소 튜브를 줍니다. 소방관과 구급차가 곧 도착하여 소미를 데려갑니다. 그녀를 검진한 후 의사는 그냥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박 부장이 복면을 쓴 사람에게 접근하여 소미의 정보를 주고 이게 제가 가진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나머지는 바이러스를 심어 그녀 PC에서 추출해서 넘겨줄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가 대답합니다. 계좌로 돈을 이체하겠소. 돌아온 태준은 별빛에게 기계로 돌아가서 수리받아. 라고 말합니다. 다음, 태준이 묻습니다. 이 모든 걸 나를 위해 한 거니? 별빛이 대답합니다. 네, 형의 생명은 소미 씨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구했어요. 태준은 부인합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별빛을 다니카에게 데려가 수리받게 합니다. 다니카가 설명합니다. 리셋하지 않고는 업그레이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억이 지워질 거예요. 태준은 고민합니다. 한편, 소미는 의식을 되찾고 민지에게 민지야,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라고 말합니다. 민지가 정정합니다. 내가 아니라 태준 씨랑 그의 꼬마 동생이었어. 소미는 놀랍니다. 별빛을 리셋하지 않기로 결정한 태준은 그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별빛의 제안으로 그들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있는 소미를 방문합니다. 긴 줄을 보고 소미는 걱정하며 중얼거립니다. 이 검사 받으면 직장 약속 놓치고 다들 떠날 텐데. 태준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재검사 결과 다 괜찮아요. 별빛이 그녀를 스캔하고 검사 결과를 밝힙니다. 그의 정확성에 놀란 소미는 그것을 적어 민지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봐, 내 검사 결과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떠나고 가는 길에 태준은 소미에게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별빛에게 넌 여기 있어. 금방 돌아올게. 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소미에게 별빛이 너를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으니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동의합니다. 떠나면서 소미는 태준에게 제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별빛이 널 구한 거야. 사무실에 늦게 도착한 것 때문에 박 부장은 소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한편 태준이 도착한 후
그는 소미가 만든 커피를 보고 그녀가 누군가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태주는 비서에게 저 커피 치워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가방을 가져왔던 비서가 소미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태주는 비서에게 이 두 물건 당장 밖으로 가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비서는 두 물건을 들고 달려갑니다. 태준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전화해서 그와 소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태준이 소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할 때 지후로부터 커피 마시자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음 장면, 태준은 언론에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준이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두 부른 이유는 저와 제 여자친구에 대해 퍼지고 있는 뉴스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는 질문할 시간을 줍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당신을 떠나지 않았나요? 이것은 태준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전 여자친구와 함께 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신은 나에게 키스한 적 없어요. 내 생일에 키스해줘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태준은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결혼하면 할게요. 라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래요?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태준은 형과 그랬던 것처럼 그녀와 너무 가까워지면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끝났고 태준은 언론에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소미를 생각하다가 화재 현장과 그녀에게 CPR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회상하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한편 소미는 지후가 아래층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고 싶어 하지만 보내야 할 파일이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박 부장은 그녀를 꾸짖습니다. 왜 아직 파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래층에서 화보 촬영 중이던 지후는 의상이 망가집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여기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 정보에서 당신이 새로운 한푸 주소를 만든다는 것을 봤어요. 라며 소미를 보내라고 제안합니다. 햄포 애드레시즈, 한복 디자인으로 수정. 당신 정보에서 당신이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봤어요. 소미는 거절하지만 그들은 주장하고 그녀는 지후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한편, 태준은 소미를 찾으러 제과 회사에 있습니다. 그는 박 부장에게 묻습니다. 소미 씨 어디 있어요? 박 부장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아마 아래층에 있을 거예요. 지후 씨가 거기 있으니 그와 함께 있을지도 몰라요. 태준은 이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후를 보자 소미는 얼굴을 붉히고 심장 박동도 빨라집니다. 별빛은 소미가 위험하다는 경보를 받고 태준에게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태준은 아래층으로 달려갑니다.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미가 지후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본 태준은 질투합니다. 소미는 일을 마치고 떠납니다. 소미가 떠난 후 태준은 지후에게 소미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후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소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비디오가 업로드되지 않았고 일을 완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박 부장이 그녀에게 사직서를 건네고 해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미는 눈물을 글썽일 때 태준이 말합니다. 내가 내 남자친구인데 왜 지후와 만나고 있는 거야? 태준은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소미는 사과하고 걸어갑니다. 별빛이 말합니다. 소미 씨가 속상한 것 같아요. 태준은 박 부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소미 씨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녀가 당신 여자친구인 건 알지만 제과 회사와의 관계는 파트너십일 뿐이에요. 여기 규칙 중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태준은 화가 나서 별빛을 통해 제과 회사의 시스템을 종료시킵니다. 이것을 본 후 박 부장은 말합니다. 제과 시스템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파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린 가족이잖아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그렇게 빨리 깨닫지는 못할 텐데요. 박 부장은 태준에게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소미가 엿듣습니다. 태준은 떠나려 하지만 소미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소미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태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비서성 팀장은 화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민지의 집에 옵니다. 민지는 기뻐하며 그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별빛은 태준에게 소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그녀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변할 것 같아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녀는 내 친구고 그냥 걱정될 뿐이야. 하지만 밖으로 나간 후 태준은 자신이 소미를 좋아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미가 도착합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별빛이 소미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태준은 별빛을 숨깁니다. 그가 다시 커플 이야기를 시작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별빛은 다니카에게 가서 소미와 태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카는 싫어요. 라고 말하고 곧 그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별빛은 나중에 소미에게 가서 말합니다. 태준 형이 당신을 정말 아껴요. 당신도 그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해요. 소미가 묻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요? 그가 대답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해요. 그래서 소미는 그렇게 하고 태준을 부르러 가지만 그는 오지 않습니다. 소미가 말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만들었어요. 제발 와요. 태준은 동의하지만 음식을 맛본 후 이거 쏟아들었네요. 다른 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믿지 않아서 직접 맛보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맛이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소미가 만든 음식을 모두 먹습니다. 한편 성 팀장이 떠나려 할 때 민지는 우산을 가져와 말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올지도 몰라요. 우산을 받은 후 그는 아내가 이런 식으로 우산을 주곤 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많이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 태준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빛은 태준이 먹었던 똑같은 접시를 들고 있습니다. 별빛도 그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태준은 그를 멈추고 묻습니다. 왜 그걸 먹고 있니? 그가 대답합니다. 네, 먹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소다는 먹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형이 어떻게 먹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태준은 침묵하고 떠납니다. 다음 장면, 복면 쓴 남자가 다시 보이고 박 부장이 돌아와 소미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심지어 태준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왜 저에게서 이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 합의가 뭐였소? 내가 왜 이러는지 나에게 질문할 수 없소. 소미는 악몽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준은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으로 와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소미가 설명합니다. 불 속에 갇히는 꿈을 꿨어요. 그녀는 묻습니다. 잠시만 저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태준은 이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가 가는 것을 보고 소미는 중얼거립니다. 매너 없는 줄 알았지만, 하지만 태준은 매트리스를 가지고 돌아와 바닥에 눕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누워 잠들고 태준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할아버지로부터 그와 소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태준은 별빛과 함께 소미에게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야 해요. 오늘 하루 쉬어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자기 물건을 가지러 떠납니다. 그녀가 간 후 별빛이 태준에게 묻습니다. 두 분 이제 정말 가까워 보이네요. 가족에게 소개하는 거 보니 진짜 커플이라는 뜻인가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커플인 척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나?
별빛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태준은 무시합니다. 한편 민지는 태준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모습이 보입니다. 태준은 없고 그의 비서 성 팀장이 처리합니다. 성 팀장이 말합니다. 여기 오셨군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네, 면접 보러 왔어요. 그가 말합니다. 솔직히 당신이 여기에 적합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IT 회사는 요구하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민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며 급여에 상관없이 일하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비서가 필요하면 제가 가능해요. 라고 말합니다. 성 팀장은 할 말을 잃습니다. 별빛은 태준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비서에게 전화해서 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한편 소미가 도착해서 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자 차가 없습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차 어디 갔어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도난당했어요. 소미는 그를 믿지만 태준은 웃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농담하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인정합니다. 응, 별빛이 가져갔어. 이제 비서가 우리 데리러 오는 중이야. 소미의 옷을 본 태준이 말합니다. 정말 그 차림으로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그녀가 묻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새 드레스가 필요해요. 그녀는 동의하지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비싼 드레스가 있는 쇼핑몰로 갑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른 곳으로 가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이 묻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요? 그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갔던 곳이에요. 라며 장소를 언급합니다. 태준은 동의하고 소미는 행복하게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고 태준은 이를 즐깁니다. 그들은 시장에 도착하고 태준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직 2시간 남았어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딱 1시간만 줄게요. 소미는 먼저 자신과 태준을 위해 음식을 삽니다. 태준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소미가 고집하자 먹습니다. 계속해서 소미가 드레스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 모든 드레스가 이미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본 태준은 그녀를 밖으로 불러 말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옷을 사야 해요. 이 드레스는 별로예요. 그는 그녀를 다시 쇼핑몰로 데려갑니다. 다른 드레스들을 보여주며 그는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드레스는 너무 노출이 심합니다.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소미는 이런 드레스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해한 태준은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그녀의 체형에 맞는 드레스를 찾아주세요. 소미가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태준은 응시하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러 드레스를 더 입어보지만 맞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성 팀장은 민지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 메시지를 받습니다. 성 팀장은 태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묻습니다. 오늘 밤 쉬어도 될까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요. 태준은 동의하고 성 팀장과 민지 모두 매우 행복해합니다. 마침내 태준은 소미에게 맞는 드레스를 찾아주고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제 아름답네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가 할아버지 댁에 갈 준비를 할 때 셀카를 찍기 시작하지만 드레스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태준은 응하고 그녀의 포즈를 찍어준 다음 내 폰 말고요. 제 폰으로 찍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감격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비서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고 소미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여분 있으면 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녀는 일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자신의 선물을 건네며 저는 항상 할아버지 선물을 가져와요. 이번엔 당신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기뻐하며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미와 태준이 할아버지 댁에 들어서자 그들은 작은 가족 저녁 식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사람들이 모인 큰 파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군중을 보고 소미는 속삭입니다. 그냥 할아버지만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큰 파티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업체 사람들이지만 가족 같아요. 그는 그녀에게 적절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하고 모두에게 그녀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화려하게 등장하여 태준과 소미를 옆에 세웁니다. 그는 이 아이는 내 미래 며느리이자 태준이의 아내다. 라고 발표합니다. 소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계약은 여자친구인 척하는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내가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태준은 소미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진정해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소미는 조금 진정하고 모두와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태준과 소미는 할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드리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게임 선물을 보고 감격합니다. 태준은 소미 씨가 당신을 위해 가져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소미에게 함께 게임하자고 초대합니다. 소미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이기고 할아버지는 태준이가 나에게 지면 너희 둘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동의합니다. 한편 민지와 함께 있는 동안 성 팀장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태준이 아내 사망 후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민지는 태준의 부모님이 형 사망 후 별거했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그들을 데리러 도착하고 성 팀장은 민지에게 같이 가요. 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태준은 이미 할아버지에게 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너희 둘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 라고 말하고 방으로 보냅니다. 방에서 소미는 태준의 어린 시절 앨범을 발견하지만 태준은 이건 내 개인적인 것들이야 라며 되찾으려 합니다. 장난스러운 신랑이 속에서 그들은 매우 가까워지고 태준이 소미에게 키스하려 할 때 별빛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가 받자 별빛은 소미 씨 심장 박동이 정말 빨라서 위험해요 라고 알립니다. 태준이 대답합니다. 나랑 같이 있고 괜찮아. 소미는 샤워하러 가지만 드레스가 떨어져 졌습니다. 그녀는 외칩니다. 태준 씨, 다른 드레스 좀 줄 수 있어요? 태준은 자신의 셔츠 중 하나를 건넵니다. 소미가 그것을 입고 나오자 태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봅니다. 소미는 자려고 눕지만 불이 꺼지자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태준이 와서 그녀 가까이 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태준의 팔을 베고 깨어납니다. 놀라서 그녀는 재빨리 일어납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어젯밤 왜 불이 나갔어요?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난 이미 자고 있었어. 한편, 민지는 성 팀장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성 팀장이 깨어났을 때 그는 옷이 벗겨져 있고 민지가 근처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당황한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묻고 뛰쳐나갑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민지는 중얼거립니다. 문제는 옆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태준과 소미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하인에게 불을 끈 것이 태준이가 소미를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했어. 떠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차 안에서 소미는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ATM 카드를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돌려주며 이거 필요 없어요. 돈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사무실에서 태준은 소미 생각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별빛이 도착하자 별빛은 그에게 맞섭니다. 어젯밤 나에게 거짓말했죠. 다니카가 당신 심박수도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처음에 부인하지만 결국 소미를 좋아해 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수는 없어. 별빛이 대답합니다. 적어도 그녀를 좋아한다고 인정했네요. 민지는 나중에 소미를 방문하여 성 팀장님이 어젯밤 우리 집에 있었어 라고 밝힙니다. 소미는 흥분하지만 민지는 재빨리 덧붙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야. 한편, 성 팀장은 비서에게 데이트에 대해 묻고 경고합니다. 전처럼 끝나게 하지 마요. 비서는 민지 씨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안심시키지만 실수로 민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태준이 묻습니다. 그녀가 소미 친구인가요? 비서는 네. 라고 확인합니다. 민지는 소미에게 말합니다. 성 팀장님이 술 너무 많이 마셨을 때 태준 씨 형이 어렸을 때 불 속에서 죽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래서 태준 씨가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다고 말해줬어. 그녀는 조언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태준 씨 상처 주지 마. 그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고 쉽게 관계를 맺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소미는 지난 밤의 사건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며 묻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야? 이에 민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그가 정말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묻는 거야? 소미는 재빨리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평소처럼 물어본 거야. 태준도 비서가 그녀의 친구와 밤을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소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려하지만 혼잣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와 내 관계가 뭐지? 그녀나 그녀 친구들과 아무 관련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지? 우리는 그냥 계약 커플일 뿐이야. 박 부장은 복면 쓴 남자로부터 소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자 복면 쓴 남자가 위협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비밀을 모두에게 폭로하겠다. 박 부장은 꽤 두려워합니다. 복면 쓴 남자는 더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겠지만 그 순간 모든 카메라가 꺼져서 각 PC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 부장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여러분 모두 오늘 반나절 휴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소미는 하루 쉬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별빛이 도착해서 태준에게 말합니다. 소미 씨가 집에 왔으니 당신도 집에 가야 해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내가 왜 집에 가야 하지? 별빛이 대답합니다. 커플이 되고 싶다면 주말이니까 그녀와 함께 집 청소를 해야 해요. 태준은 집에 하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리할 거예요. 내가 왜 해야 하죠? 라며 아이디어를 일축합니다. 결국 태준은 동의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미는 별빛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별빛이 설명합니다. 당신과 집 청소를 해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요. 민지의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며 소미는 혼자 청소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말하지만 태준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별빛에게도 묻습니다. 같이 할래? 별빛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충전해야 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태준과 소미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쟁하고 둘 다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며 서로 말다툼하면서 일합니다. 그들은 창문을 닫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때 태준은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가 떠난 후 여전히 청소 중이던 소미는 유리에 집중하여 디자인을 만듭니다. 태준은 그녀를 알아차리고 매료되어 유리에 가까이 다가가며 응시합니다. 소미가 태준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재빨리 청소 걸레 빨러 갈게요.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출근합니다. 소미는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늦게 도착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장으로 달려가 먼저 박 부장에게 사과하고 박 부장은 빨리 비디오 보여줘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태준의 회사와의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미가 비디오를 재생하려고 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실 박 부장이 방해했지만 이제 소미에게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비디오가 작동하지 않죠? 소미가 설명합니다. 어제까지는 잘 작동했어요. 지금 왜 이러죠? 제가 부장님께 비디오 보내드렸잖아요.
박 부장은 자신의 파일 사본을 확인하고 이 비디오도 손상되었어요. 무슨 불량 프로젝트를 보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을 위해 와 있던 태준 그룹의 대표들은 여기서는 우리 계약이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으니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떠나서 태준에게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태준은 소미가 걱정되어 해외 도중에 뛰쳐나와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가는 동안 태준은 별빛에게 연락하여 즉시 제과 회사로 가. 라고 말합니다. 별빛은 이 말을 듣고 역시 달려갑니다. 한편 박 부장이 돌아와 소미를 심하게 꾸짖은 후 걸어가고 소미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미는 이건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아. 라고 흐느끼고 동료들은 비디오를 편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도착해서 소미를 보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심시킵니다. 그 순간 박 부장이 돌아와 오늘 소미의 행동은 해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태준이 반박합니다. 이번에는 소미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실수 기록이 있다면 해고될 준비를 하세요. 이 위협 후 태준은 소미를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밖에서 태준이 소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설명합니다. 파일이 손상되었어요. 박 부장님께 비디오를 보냈는데 그분 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제 컴퓨터 문제일 거예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노트북에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몰라요. 태준은 소미에게 노트북을 밖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소미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자 친구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미가 설명합니다. 태준 씨가 파일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내 컴퓨터를 확인하고 싶어 해. 친구들은 그의 IT 회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분명 성공할 거야. 라고 안심시킵니다. 소미는 모두에게 사과합니다. 저 때문에 다시 작업해야 해서 죄송해요. 별빛과 태준은 소미를 집으로 데려가고 태준은 다니카에게 지시합니다. 노트북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 다니카는 그것을 검사하고 보고합니다. 노트북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삭제된 파일 하나뿐이에요. 태준은 다니카에게 모든 것 복구해. 라고 말합니다. 다니카가 복구를 시작하자 소미는 몇몇 사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태준이 그것들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눈을 가리며 내 사진 보지 마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이 묻습니다. 소미 씨,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 사진 보는 거 싫어. 태준은 다니카에게 사진은 건너뛰고 비디오만 복구해. 라고 말합니다. 다니카는 사진을 숨기고 비디오 복구에 집중하지만 필요한 비디오를 찾지 못합니다. 다니카는 노트북에 바이러스가 있고 심지어 이름까지 식별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준은 바이러스 제거해 라고 지시하고 다니카가 제거 과정을 시작하자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태준은 그녀를 멈추고 설명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USB를 통해 들어온 것이 확실해. 그는 소미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비디오를 복구하지 못했어요. 소미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태준은 계속합니다. 24시간 안에 회의가 있고 비디오가 준비되어야 해요. 다시 편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에 소미는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24시간 안에 이 비디오를 드릴게요. 소미는 재빨리 노트북을 잡고 떠납니다. 태준은 별빛에게 말합니다. 난 정말 쓸모없어. 내 여자친구조차 지키지 못했어. 이에 별빛이 묻습니다. 그럼 그녀가 여자친구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별빛에게 이 부서의 모든 비디오가 필요해. 이 바이러스가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야. 누군가 배후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편, 박 부장이 복면 쓴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는 계좌로 돈을 이체했소.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을 보고 있소. 라고 말합니다. 박 부장이 묻습니다. 뭘 보고 있는데요? 그가 대답합니다. 말해주지 않겠소.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필요하면 알려주겠소. 퇴근 후, 소미는 비디오 편집을 시작하지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박 부장에게 가서 비디오를 2가지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는 AI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구식 스타일로요. 라고 말합니다. 듣고 나서 박 부장은 동의하고 소미는 윤지우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는 한복을 입고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그가 시간이 되면 좋고 아니면 이 아이디어는 쓸모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장면은 태준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소미 때문에 꽤 걱정하고 있었지만 곧 별빛이 도착하여 알립니다. 금요일 회사 카메라의 모든 영상이 삭제되어 누가 그랬는지 추적할 수 없어요. 한편 소미는 지후에게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위해 비디오 좀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후는 1시간 후에 시간 있을 때 들러요. 라며 동의합니다. 소미는 재빨리 민지에게 전화해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민지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5분 안에 갈게. 소미는 민지와 함께 지후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지우는 자신의 사진 몇 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소미를 보자마자 그냥 이 사진 하나 써요. 라고 말하고 소미에게 다가갑니다. 소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후가 말합니다. 이런 건 처음 해봐요. 소미는 행복해하지만 지후는 덧붙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연기해야 해요. 제가 과거 인물을 연기할 거니까요. 하지만 현대 인물도 필요해요. 이때 소미는 태준의 경고를 떠올립니다. 내가 내 남자친구니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 이것을 기억하며 소미는 거절하고 당신과 비디오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우는 민지에게 대신 저와 함께 비디오에 참여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민지는 나 유명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흥분하고 그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한편 태준은 여전히 속상해하며 소미가 어떻게든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별빛은 정말 그녀를 잘 아시네요. 라고 안심시킵니다. 소미는 비디오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후의 비서가 소미에게 말합니다. 지후 씨가 당신과 꽤 오랫동안 일하고 있네요. 이렇게 긴 작업을 맡은 적이 없어요. 지후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소미는 미소 짓고 그들은 함께 비디오 녹화를 계속합니다. 나중에 태준은 소미가 지후와 녹화하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태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별빛에게 보여주고 별빛은 99% 소미 씨처럼 보여요. 라고 확인합니다. 태준은 소미에게 전화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폰은 꺼져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는 완성되었습니다. 소미가 떠나려 할 때 지후가 제안합니다. 자, 뭐 좀 먹으러 가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덧붙입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냥 가요. 소미가 대답합니다. 네, 다음에 같이 먹어요. 한편 태준은 소미에 대해 물으러 회사에 가고 그녀가 정오에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태준은 별빛에게 그녀의 위치를 추적해 라고 말합니다. 별빛이 확인하고 그들은 소미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로 향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좌절한 태준은 별빛에게 집에 가면 꼭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2명의 직원이 한복 차림의 커플이 서로 껴안고 오랫동안 뻔뻔하게 서 있었다고 험담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소미와 지우라고 생각한 태준은 격분하여 집으로 돌아와 별빛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다음 장면, 소미는 밤새도록 일하여 비디오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태준이 회의를 취소했다고 그녀에게 알립니다. 화가 난 소미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 태준이 왜 취소했는지 알기를 요구합니다. 태준은 그 비디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미는 다른 비디오를 보여주며 지후와 함께 있었던 것이 자신이 아니라 민지였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마음이 상한 소미는 울면서 걸어갑니다. 태주는 별빛에게 회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소미를 찾으러 갑니다. 그녀는 방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안아 욕실로 데려가 머리를 말려주고 자기 방으로 데려와 쉬라고 주장합니다. 소미는 자는 척하고 태주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떠납니다. 그 후 태주는 소미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소미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집니다. 별빛이 태준에게 알리고 그는 즉시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소미를 검진하고 주사를 놓고 휴식을 권고합니다. 나중에 태준은 별빛에게 뭔가 발견했는지 묻습니다. 별빛은 박 부장이 소미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훔치는 것을 봤다고 밝힙니다. 격분한 태준은 별빛의 재촉에 진정하고 소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편 성 팀장은 민지와 저녁 식사를 하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 팀장의 전처가 남자친구와 나타나 성 팀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민지는 엿듣고 그들에게 맞서 꾸짖고 떠납니다. 별빛으로 돌아와서 그는 태준에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태준은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자 소미는 모두에게 한턱 냅니다. 박 부장은 그들과 함께 있고 태준은 다른 방에서 회의를 위해 도착합니다. 별빛의 제안에 따라 그는 박 부장이 소미에게 술을 강요하는 방으로 갑니다. 태준이 끼어들어 그녀 대신 술을 마시고 박 부장에게 USB를 건넨 다음 소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USB에는 박 부장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매우 취한 태준은 소미에게 쓰러집니다. 별빛이 도착하여 그를 부축하고 이를 핑계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취한 태준은 소미를 가까이 껴안습니다. 소미는 떠나려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막고 결국 밤새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아침, 소미는 지후로부터 외출하자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가 태준에게 가도 괜찮은지 묻자 그는 동의합니다. 소미와 지후는 놀이공원으로 가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별빛의 도움으로 소미를 추적한 태준이 그녀의 위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태준은으로 수정,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별빛의 도움으로 소미를 추적하여 그녀의 위치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소미와 지후의 활동에 합류하지만 곧 태준과 지후는 반복해서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편 소미의 부모님은 그녀를 걱정하여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태준과 소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미는 한복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준이 지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속상해할까봐 걱정합니다. 다른 한편 민지는 태준에게 생일 축하를 깜짝 준비하여 그를 감동시킵니다. 소미는 민지에게 전화해서 드레스를 지후에게 주어야 할지 상의합니다. 민지는 태준 씨에게 물어보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조언합니다. 나중에 소미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태준의 회사로 전근시킵니다. 소미의 할아버지, 태준의 할아버지로 수정. 나중에 태준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태준의 회사로 전근시킵니다. 소미가 이 통지를 받자 그녀는 태준에게 가서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불평합니다. 태준은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 알아볼게요 라고 안심시킵니다. 다음날 아침 소미는 별빛과 함께 이전 회사에서 자기 물건을 챙기러 갑니다. 한편 태준의 할아버지는 태준의 집을 방문하여 소미의 물건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태준에게 묻습니다. 소미가 내 방에 머물지 않니? 너희 둘 결혼해야 해. 태준은 할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소미를 데리러 달려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험담하고 있습니다. 성 팀장이 태준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민지 씨에게서 소미 씨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청혼해야 해요. 매우 기뻐하는 태준은 소미를 옆으로 끌어당겨 서둘러 청혼합니다. 하지만 소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요 라고 말해 태준은 상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태준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는 소미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방에 있는 동안 하인이 태준에게 알립니다. 낯선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태준이 밖으로 나가자 소미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며 소미는 사무실에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태준에 대해 묻고 소미는 그는 민지 남자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반나절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저녁 식사 때 소미의 어머니는 태준에게 그의 직업에 대해 질문하지만 소미가 도착하여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해서 부모님께 태준 씨가 내 남자친구라고 말했어. 진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으실 테니까. 라고 말하며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민지는 성 팀장과 함께 도착합니다. 소미의 어머니가 성 팀장에 대해 묻자 소미는 그를 동료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민지를 옆으로 끌어당겨 묻습니다. 성 팀장님이 내가 태준 씨 여자친구인 척하는 거 알아? 민지는 아니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이 말을 엿듣습니다. 모두 저녁 식사를 위해 앉고 민지는 태준 옆에, 소미는 성 팀장 옆에 앉아 성 팀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소미의 어머니는 민지와 태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성 팀장을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다니카에게 태준과 소미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저녁 식사 후 누군가 성 팀장의 차 거울을 깨고 폰을 훔쳐 그의 나쁜 날에 대해 더욱 좌절하게 만듭니다. 태준은 소미의 거절에 속상해하며 지하로 내려갑니다. 별빛은 소미 씨가 당신의 청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라며 그를 위로합니다. 이것은 태준을 안심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태준 및 동료들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의 작업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민지는 늦잠을 자고 성 팀장과 함께 나가지 못합니다. 성 팀장으로 수정. 민지는 늦잠을 자고 성 팀장과 함께 나가지 못합니다. 태준은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성 팀장은 보이지 않고 그의 폰은 꺼져 있습니다. 소미와 민지가 태준을 만났을 때 민지는 성 팀장님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전혀 몰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성 팀장은 도착하여 모두가 그 없이 출장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운전하여 합류합니다. 모두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성 팀장도 합류하여 민지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그를 무시합니다. 놀이 중에 공이 성 팀장을 쳐서 그가 넘어집니다. 민지와 태준 모두 걱정되어 달려갑니다. 성 팀장은 태준에게 속삭입니다. 여자친구 마음 얻는 법에 대한 책 보냈잖아요. 이 모든 게 그 일부였어요. 태준은 이 모든 것이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소미의 부모님이 부엌에 있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태준의 회사 이름을 보고 특정 상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태준의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나중에 소미와 민지가 모두와 함께 휴식을 취할 때 성 팀장이 도착하여 민지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합니다. 태준은 소미를 옆으로 데려가지만 전 여자친구 최윤아를 발견하고 소미를 보냅니다. 소미는 민지에게 태준 씨를 오해한 게 아니었어 라고 털어놓습니다. 잠시 후 성 팀장은 민지와 화해하기 위해 돌아오고 소미는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태준은 별빛에게 전 여자친구에 대해 털어놓고 별빛은 최윤아 씨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태준은 최윤아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으니 제발 떨어져 주세요. 최윤아는 두 분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게요 라고 동의합니다. 태준이 떠나면서 소미를 발견하고 민지와 성 팀장이 그녀의 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고 대화 중에 사랑을 고백하지만 재빨리 덧붙입니다. 지금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함께 게임을 시작합니다. 성 팀장은 마침내 민지와 화해하고 로맨틱한 밤을 함께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태준과 밤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매기로부터 오전 8시까지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매기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문맥상 동료나 민지로 수정. 그녀는 민지로부터 오전 8시까지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성 팀장은 민지를 깨우지만 그녀는 그를 끌어내려 다시 키스합니다. 모두 그날의 작업에 대해 흥분합니다. 민지와 소미는 작업 전에 지난 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업은 숨겨진 카드를 찾는 것을 포함하고 모두 그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지후 주위에 모여 그의 화상 입은 손으로 어떻게 한복을 입을 계획인지 질문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지후는 차로 물러납니다. 그가 일부러 손을 대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소미는 이 뉴스를 보고 지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카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태준에게 폰을 건넵니다. 지후가 전화하자 질투심을 느낀 태준이 받아서 재빨리 끊습니다. 조금 후에 최윤아가 소미에게 다가가 태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맞서지만 소미는 물러서지 않고 최윤아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태준을 찾아 사랑을 고백하고 둘은 키스합니다. 모두 찾은 카드를 가지고 모이고 민지와 맥기, 민지와 다른 동료로 수정, 민지와 한 동료가 게임에서 이깁니다. 태준은 상품이 그룹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발표하여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미의 부모님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떠나기 전에 소미의 아버지는 태준의 AI 기술에 매료되어 태준의 할아버지를 방문하여 표현합니다. 태준이의 작업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분야에 큰 열정이 있었어요. 다니카는 태준에게 소미 씨 아버지가 당신의 로봇을 변경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기뻐하며 소미에게 가지만 그때 지후가 긴급하게 전화합니다. 제 드레스가 타서 준비된 드레스가 필요해요. 소미는 돕기로 동의합니다. 한편 최윤아는 기자를 통해 소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소미는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어 일이 많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태준의 차에서 잠이 듭니다. 태준은 그녀를 방으로 안아 눕힙니다. 갑자기 소미의 폰으로 지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태준이 받자 지후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러 와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아래층으로 지후에게 가고 지후는 화를 내며 경고합니다. 소미에게서 떨어져. 그녀는 내 여자친구야.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지후에게 드레스를 배달하러 가고 태준은 할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소미가 걱정된 태준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지후는 소미가 만든 드레스를 모델로 입고 모두에게 그녀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때 태준과 별빛이 밤새 만든 드레스를 입고 들어옵니다. 소미는 도망쳐 태준에게 전화해서 꾸짖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태준은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태준과 소미는 더 가까워집니다. 갑자기 소미의 부모님이 나타나고 태준은 충격을 받습니다. 소미의 엄마는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그냥 널 이용하는 거야. 그녀는 소미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소미가 거절하자 태준은 당신이 가면 저도 같이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동의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미의 엄마는 그녀에게 쉬라고 하지만 태준에게는 당신은 떠나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소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회사에 다시 합류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는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미의 엄마는 여전히 태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해변 여행을 계획하고 소미는 흥분하지만 태준은 합류하고 싶어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소미는 그에게 제발 집에서 쉬어요. 엄마가 당신에게 못된 말만 할 거예요. 라고 부탁합니다. 해변에서 소미는 태준을 칭찬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갑자기 태준이 도착하여 모두와 함께 즐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최윤아는 지후를 만나 제안합니다. 당신은 소미를 원하고 나는 태준을 원해요. 우리 함께 일해야 해요. 지후는 동의하고 최윤아는 그에게 소미가 태준으로부터 계약서를 받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줍니다. 태준의 집에서 그 계약서를 가져와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자 소미의 엄마의 태준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한편
지우는 태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문을 열고 계약서를 찾습니다. 태준과 소미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 소미는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다시 떠나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른 계약서를 주고 이것에 서명해야 해요. 함께할 평생의 약속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소미는 행복하게 서명하고 태준에게 키스합니다. 모두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소미가 떠나려 할 때 지우로부터 변조된 번호와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두 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어. 소미가 누구세요? 라고 묻자 지우는 만나자고 합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지우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는 그녀를 의자에 묶습니다. 소미가 소리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지우는 나는 태준이가 불 속에서 버린 동생이야. 복수하러 왔어. 라고 밝힙니다. 그는 소미를 천장에 매답니다. 태준은 별빛을 사용하여 소미의 위치를 추적하고 소미가 떨어지려는 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별빛이 그녀를 구하고 공격하며 지우와 싸웁니다. 그때 소미가 외칩니다. 때리지 마요. 그는 태준 씨 동생이에요. 태준과 별빛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우는 로봇에게만 작동하는 무기로 별빛을 공격하고 도망칩니다. 태준은 지우를 쫓아가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지우가 대답합니다. 네, 사실이에요. 모두가 나를 버렸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얼굴 전체가 타버렸어요. 태준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지우는 난간에서 뛰어내립니다. 태준은 그를 붙잡고 엄마와 할아버지를 만나자고 설득하지만 지우는 그들을 마주할 수 없어요. 라며 거절합니다. 태준과 소미는 별빛을 데리고 돌아와 기계에 넣습니다. 소미는 다니카가 회복되더라도 기억을 잃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니카를 통해 알게 되고 태준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지우를 데려와라. 라고 애원합니다. 태준은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태준과 소미는 함께 누워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소음이 들립니다. 소미는 부엌으로 가서 지우가 완전히 치유되고 기억 상실 없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사람은 매우 기뻐합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미는 태준을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갑자기 태준이 소미의 부모님, 태준의 엄마,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소미는 태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하자 감격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모두 지우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지우를 보고 매우 행복해하고 그의 엄마는 매우 감동합니다. 지우는 경력을 그만두고 체포되기 위해 자수하고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